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준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골절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는 엄지손가락에는 근이지골, 원이지골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근이지골, 중지골, 원이지골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말하겠습니다. 진단으로는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치료로는 손가락 골절의 위치, 중등도, 전이 정도, 뼈가 얼마나 어긋났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부목 고정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할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손가락 골절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면 먼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학적 검사는 말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여러가지 관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시진이 있습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손가락 골절이 있으면 부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부어 있으면서 멍이 들어 있다. 세 번째로는 변형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가, 손가락이 골절이 되면서 돌아간 거, 이게 회전 변형, 손가락이 돌아간 거, 이거 회전 변형. 여기도 이 사진도 회전 변형이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주먹을 쥐게 되면 손톱이 가지런하게 주상골이라는 요 뼈를 향해야 되는데 손가락 골절이 있어서 뼈가 휘어져 있다. 그러면 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주먹을 쥐게 되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휘기면서 겹쳐지는 거, 이것을 보고 회전 변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뼈가 서로 겹쳐져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 짧아지는 그런 단축 소견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개방성 골절이 있을 때는 열린 상처, 창상이 있다든가 찢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손가락이 일단 잘 움직이는지 그것도 관찰하게 되고, 신경 혈관 상태, 감각이 혹시 있는지, 혹시 다치면서 신경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혈관 손상이 있어서 혹시라도 피가 통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영상검사,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골절의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의 변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줄이 있는데요. 편은 신전근이 있고 그 다음에 굴곡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인근이라 그래서 힘줄의 역할에 의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골절이 있을 때 이런 힘줄이 계속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절 후 손가락 변형의 모양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형은 엑스레이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정밀 검사 CT, MRI를 찍어 볼 수 있는데, 관절의 침범 정도, 인대나 힘줄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CT, MRI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가락 골절의 감별 진단으로서는 첫 번째로 피로 골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절이란 것은 큰 에너지 손상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딪힌다든가 어디 깔린다든가 어디 끼인다든가 해서 부러지는 것에 비해서 피로 골절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작은 힘에 의해서 서서히 손가락에 실금이 가는 것, 그것을 피로 골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을 무리하게 계속 많이 쓰다 보면 초반에는 뼈에 아무 이상이 없지만 계속적인 반복적인 힘을 받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서서히 뼈가 금이 가는 그런 피로 골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장판 인대 손상이라고 있습니다. 수장판이라는 것은 손가락은 앞으로는 구부러지지만 뒤로는 젖혀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이유로는 손바닥 쪽에 수장판 인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대가 손바닥 쪽에 가다가 끝에 관절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리는 건 되지만 뒤로 180도 이상 뒤로 젖혀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인대가 있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뒤로 확 제껴지는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수장판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진 경우에는 골절이 되지만, 뼈를 물고 떨어지지 않고 인대만 이렇게 탁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장판 인대 파열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손가락이 수장판 인대가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손가락 뒤로 휘청휘청 뒤로 확 제껴지는 이런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골절은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골절되면서 탈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 조각이 조금 있으면서 이게 뼈가 관절이 빠지는 현상, 이때는 골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빠져 있는 것도 같이 관찰하고 치료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풍이라고 있습니다. 통풍이란 게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 많이 생기지만 모든 관절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통풍이 있을 때도 보면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한 거 봐서 처음에는 골절로 의심할 수가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하게 되면 통풍이라는 것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바늘에 찔렸다, 아니면 갑자기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바위나 이런 데 긁히면서 상처가 났다 했을 때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시간 지나면서 균이 안에서 퍼져 가지고 손가락 전체 화농성 힘줄염이나 화농성 관절염 이런 것이 생기면 골절보다 훨씬 더 붓고 아프고 열감도 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손가락 뼈에 생기는 종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연골종이나 골연골종 여러가지 이런 손가락 종양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좀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충격을 탁 받으면서 일반적인 골절과 다르게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가락 골절이 있을 때 진단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로 병력을 들어봅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넘어지다가 손을 짚으면서 다쳤다, 아니면 어떤 물건에 부딪혔다, 아니면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 아니면 차문을 닫다가 모르고 손가락이 끼인 상태에서 차문을 닫았다, 문 틈에 끼었다, 이런 식으로 병력을 들어봐도 골절될 정도로 큰 힘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학적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이 부어있다든가 멍이 들어있다든가 손가락 주먹을 쥐었을 때 폈을 때도 어떤 변형이 있는지, 주먹을 쥐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손톱이 요 주상골을 향하지 않고 가지런하지가 않고 이게 이렇게 손가락이 좀 겹친다든가, 이렇게 겹친단 말은 손가락 중간에 골절이 있어서 손가락이 돌아간 그런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가지런하지 않고 겹치는 것을 보고 골절과 변형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으로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실하게 이런 골절을 발견하게 되면 골절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